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 백서. 오늘은 C&I 소비자연구소 조은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날 뵙다가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날 뵈니까 더 반가워요. 여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거 하고 계신 거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님 코트를 입고 오셨길래 코트를 네. 벗으시라고. 네. 보랏빛이 위에 옷이 너무 예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정수리밖에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사실 잘 보여요. 작은 화면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요. 네, 많이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로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은 소장님이 유튜브로 YTN 라디오 많이 들으셔서 네. 저희한테 보이는 라디오 언제 하냐고 하라고 많이 네. 추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대표님 새해부터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생활경제 백서에서 네.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월 소비자 관련 이슈, 사실 그 전문가시니까 그 이슈와 관련해서 또 설문조사도 또 네. 배달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쌀 가격에 대한 거 한번 했고, 카풀 서비스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조사해서 네.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곧 설이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설 물가 이슈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실 명절의 의미가 과거에 비해서 좀 옅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설이라고 해서 막 돈을 막 많이 쓰고 편하게 쓰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도 역시 설에는 소비가 좀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 구인구직 그 플랫폼인 사람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81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봤더니요. 네. 한 76.3%에서 이 설 지출이 늘어나고 부담이 된다. 이런 그렇죠. 응답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세뱃돈도 줘야 되고. 제일 많은 게 그거였습니다. 부모님 선물, 세뱃돈 이게 제일 많았는데 네. 나머지는 뭐 식비가 좀 늘어나는 거 한 12.3% 정도 네. 해서 그렇게 응답했고 그다음에 뭐 용돈, 선물 이게 이제 64.2%로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쓰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걸 좀 다른 조사인데 알버몬이라는 데서 네. 그 12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약 41만 4천 원 정도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동안에 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쓰는 비용이 아하. 예, 그런 정도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 중에 18만 천 원이 세뱃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뭐라 그랬죠? 곡선이 있다고 처음에 이제 네네. 제가 봤잖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안 주잖아요. 네. 싫어요. 네. 그러다가 아이가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받아요. 그럼 그 세뱃돈은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아이들 그래서 그때 원래는 다시 이제 좋아져요. 원래는 세뱃돈을 언제부터 줘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지난해. 논의합니까? 그랬더니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부터 주는 게 좋겠다. 그 이하의 어린 나이에서는 돈이 뭔지 모르는 나이에서는 엄마한테 뺏기니까. 엄마 주머니가 이제 같은 주머니가 되니까 별로 네. 의미가 없고 돈이라는 개념이 좀 생긴 다음에는 세뱃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이제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 네. 가지로 익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은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세뱃돈 얼마나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는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중학생들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들 5만 원에서 대학생은 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받으면 적정하냐 그랬더니 한 60%에서 5만 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한 10,000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받는 초등학생들은 5만 원. 그다음에 어른들은 상품권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현금. 네, 그래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맞추기 쉽지 않아요. 네. 5만 원의 현금을 원한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러니 우리가 설 앞두고 얼마나 걱정 그렇죠. 관심이 많아요. 거기다 이제 설 때 해서 이제 드러나는 서비스들이 택배. 그다음에 상품권 아까 네. 말씀 상품권 이런 거 많고요. 그다음에 여행이 참 많아요. 이번 네. 설은 또 특히 길지 않습니까? 5일 휴가인데 만약에 이제 7일, 8일 금토를 연휴를 좀 같이 붙일 수만 있으면은 거의 9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긴 연휴가 되기 때문에 여행 관련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복 대여 같이 이렇게
설에만 특별히 쓰는 물품에 대한 대여 네. 이런 것들이 또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선물 세트 역시 선물 세트들이 또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종류에 관련된 소비자 설 끝나고 나서 소비자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한복도 잘 안 입고 네. 그리고 뭐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에는 선물 누군가에게 주기도 조금 지금 이제 10만 원 망설여져서. 기준 돼가지고 네네. 이번에 이제 농림부에서도 10만 원 이내에 그 선물 세트를 좀 대량 만들어서 좀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마 조금 이제 그런 선물 오히려 세트 같은 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자, 차례상에 올라가는 이 성수품부터 물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배가 많이 올랐어요? 배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뭐 평균적으로 지금 29%, 30%에 육박할 정도로 왜요? 배가 많이 왜 이렇게 올랐는데 올랐을까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른 품목들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과실류, 특히 이제 사과, 배, 이제 이 종류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품목들을 가지고 이제 쭉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조사를 지금 농산물 유통관리공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AT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AT 공사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대형 마트에 가서 설 성수품, 설 차례상을 차리는 그거를 구매했을 경우에 34만 6,800원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한 2.5% 정도 약간 낮아진 금액이 됐고요. 네. 전통시장을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25만 3,999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한 2.1% 정도 오른 정도 그렇게 이제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채소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없는데 과실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배경이 뭐 여름에 뭐 폭염? 네네, 폭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일이 처음에 봄에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착과율이라 그래요. 착과율. 착과율.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꽃에서 이제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알이 생기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네. 올해 이렇게 작년에 착과율이 좀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낙과도 좀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물량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져서 지금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과 배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감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과일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일류 올랐고요. 그럼 네네. 축산물은 어떻습니까? 축산물은 지금 돼지고기하고 계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소고기는 약 3% 정도 그런 정도 이제 인상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년에 설 때 올라가는 그 물가 상승에 비하면은 올해는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이제 설을 앞두고 대거 물량을 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 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한 2%대로 계속 좀 높아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좀 안정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설 돼서 이제 이런 설 성수품들이 또 확 오르기 시작하면 네. 한번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걸 사전에 좀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로 설 성수품들에 대한 그 방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 때문에 어떤 채소류 이런 가격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고요. 이제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제 과일류가 지금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과일류가 좀 풀리고 나면은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가격 안정을 좀 되찾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정부에서는 설 앞두고 사과, 배 같은 주요 성수품 물량을 평시에 1.4배 수준으로 푼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뭐 과일 알뜰 선물 세트도 지난해보다 40% 늘려서 7만 세트 공급하고.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아까 그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네. 한우 한돈 선물 세트 이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이게 5만 원 단위로 이제 낮아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5만 원 가지고 한우 선물 세트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워요. 소비가 확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지금 한 8천 세트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선물 세트 부분도 아마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네. 제가 오늘 방송 여는 말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이야기하면서 네. 전통시장 많이 이용했으면 했었거든요. 우리 농수산물 이런 기회에 조금 많이 사드리고 네네. 나눠주고 하면 좋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캠페인 한다고요. 캠페인 이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지자체 같이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농산물제 선물하기 캠페인 뭐 이런 것들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농협 뭐 매장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 이런 거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들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통 시장에 가서 설 차례상 준비를 하는 게 대형 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한 1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또 사실은 신선한 농산물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 우리 농산물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 이게 전통시장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오늘 상품권 활용해서 하시면은 또 할인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싱싱장터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가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 싱싱장터. 네, 이거는 이제 한국 그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AT라고 하는 그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 저희 가보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하고 물가 정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은 하고 계시네요. 익숙하실 거예요. 아, 네. 거기 보면은 그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직거래 매장, 네, 이런 판매점이 어디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지역별로 다 볼 수가 있게 좋네요. 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직거래하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고 싱싱한 네. 제품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활용하시면 또 훨씬 더 유리하게 제품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대표님도 설 차례상이나 음식 직접 장 봐서 하세요? 그 직접 하지 않고 저희 이제 올케가 그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제 그쪽 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친정권을 준비를 하는데요. 최근에 점점 이제 사다가 채우는 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누이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이제 오히려 설 문화가 이제는 네. 뭐 이렇게 차례 지내거나 뭐 이런 거보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그러게요. 대화 나누고 누군가에게 노동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바뀌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그냥 우리 이제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뭐 우리 집에서 올해 뭐 잡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좀 싸갖고 가서 같이 나누고 맞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즐겁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당시 그때쯤 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가까운데 이렇게 다니면서 공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여행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명절이 왜 있겠어요. 1년에 2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즐겁자고 있는 건데. 네. 딱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네. 우리는 굉장히 그런 문화가 가족 단위로 돼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 또 주변에 동네 같이 사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또 이렇게 약간 파티 같은 그런 좋아요. 분위기는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발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핵가족화되고 저만 네. 해도 이제 형제가 둘이니까 이제는 아마 그렇게 공동체별로 동네별로 새로운 또 명절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오늘 설 물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